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 58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65만원. 보시면 이제 직전 최고원 원화 기준 최고점이 딱 1억 500만원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1억 500만원을 찍고 요렇게 조금 이제 하락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고점 갱신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달러 기준으로는 이미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다만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이 1억 500의 벽을 좀 뚫어야 되는데, 보시면 1억 499만 9천원 1000원 차이로 지금 1억 500의 벽을 지금 못 뚫고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조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억 500만원의 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걸려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금액상으로 보시면 133억 정도가 매도 물량이 걸려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위로 약 0.4% 정도만 지금 가격에서 더 올라가도 이 1억 500을 뚫고 또 신고가 랠리를 한번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비트 원화 기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큰 조정만 없다면 지금 추세상으로는 이 저점 구간을 어쨌거나 높여가고 고점권도 좀 높여가면서 이 수렴 형태를 지금 만들어 놓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을 이제 상방으로 돌파하는 그림이 오늘 밤에 또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원화 기준으로도 신고가를 쓸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쉽게 뚫지는 못하고 이 구간에서 조금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달러도 일본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트럼프 빔이 강력하게 위로 8.9%짜리 장대 양봉을 뽑아주고 그 다음 날에도 살짝 이제 고점을 넘겨주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살짝 이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고점을 그래도 살짝씩 갱신을 하고 있다, 저점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요 흐름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어제도 이 찍은 저점, 어제도 이제 낮에 찍은 저점을 여기를 깨지 않고 밤에 또 고가 갱신이 나왔고, 요 구간에서도 전부 다 롱을 잡아드렸죠. 수요일 오후 4시에도 이런 식으로 73672 요 자리 이제 안 깨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76K 이상 한번 목표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 여기를 지켜주면서 쭉 위로 올라가줬죠. 그 다음에 알트 중에서는 솔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라 SXP도 잘 올라갔고, 이더리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도 쐈죠. 2562 손절 잡고 2720달러 이상 볼만하다, 여기서 잡아드린 거죠. 이더리움도 여기서 롱 말씀드려서 쭉 이제 올라갔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더리움도 올라온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고점 갱신하고 나서 윗꼬리 어느 정도 이제 세게 달리는 윗꼬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는 조금 추세가 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좀 급격하게 이더리움도 올랐고, 12시간 봉 보셔도 쭉쭉쭉 올리다가 윗꼬리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단기적인 고점 자리가 이더리움이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때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 알트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또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추세를 좀 더 유지해 주려면 당연히 여기 저점 자리 지켜줘야 되겠죠. 2776은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11월 7일 목요일에도 비트 롱 관점 여기서 74484 딱 손절을 잡고 롱 볼만하다, 5시 7분에 롱 진입을 해서 화살표대로 갔죠. 여기죠. 5시 7분에 롱 진입해서 쭉 이제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또 수익권 줬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1200% 수익, 이더리움도 2000% 수익. 물론 고레버리지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니로도 최근에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고, 솔라도 잡아드렸죠. 온도 파이낸스, 제타체인 다 말씀드렸던 코인이고, UX 링크 같은 경우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코인이죠.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어제 엊그저께 해서 이제 강력한 상승 모습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다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손절을 잡고 추세 안에서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트레이딩 대회도 이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입금하시면 5000테더 입금하셨을 때 500테더 매매 증정금을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벤트들과 함께 또 이제 코인에 대한 정보,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친구 추가하셔서 카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에 대해서도 좀 이따 알아볼 예정인데, 일단은 이 비트를 마무리를 짓자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강한 흐름 자체가 심상치가 않고요. 특히나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 이렇게 꽉 찬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주말을 앞두고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을 대거 해버리면서 물량이 많이 빠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지켜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잘 지켜주거나 혹은 오늘 밤에도 한 번 더 슈팅을 줄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이나 혹은 이때 장대 양봉처럼 여기에 이제 강한 윗꼬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장악해서 위로 밀어 올렸던 패턴, 여기도 윗꼬리가 달려 있었지만 그걸 위로 밀어 올리는 패턴, 그런 패턴으로 봤을 때 여전히 조금 이런 식의 이제 강력한 랠리가 한 방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85K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100K. 근데 이제 100K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다.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비트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이제 국가 부채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법안을 지금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들고 있어야 된다, 미국 정부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할 텐데 당연히 이 비트코인 관련한 정책들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이 트럼프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강력한 상승세를 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가 당선된 지금부터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또 페이지가 된다. 여기서 이런 ETF발 상승 페이지가 나왔었다라고 한다면 한번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들로 인한 강력한 랠리, 그랬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100K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랠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패턴상 윗꼬리 잡아먹은 양봉 출현했을 때 이런 랠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조금 한두 달간의 강력한 상승 랠리가 가파르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올려칠 때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려치는 게 또 비트코인 특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숏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야 개미들이 또 올라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관점에서 봐도 여전히 지금 11월,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 추세상의 강세가 예측이 되는 그런 연말 랠리, 연말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일단은 뭐 단기간 또 많이 오른 것도 맞기 때문에 추세 상승을 볼 때는 당연히 추세를 추종해야 되는 거고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 게 기본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 약간 서서히 각도를 주면서 올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각도를 급격하게 올려치고 나서 급격하게 뺀 게 아니고 일단 그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올려치고 나서 고점을 살짝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이제 중요 포인트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강력한 상승 뒤에는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이제 장대를 뽑아주면서 고점을 좀 화끈하게 이제 갱신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올려치고 조금 옆으로 빼다가 살살 올려주다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올려치워주는 그림,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을 때도 79K에서 80K 정도를 빠르면 다음 주 안에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여전히 추세를 크게 이제 내려 무너뜨리지 않고 올리고 있다는 거는 좋은 추세로 볼 수 있고, 다만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이런 저점 자리들을 높이면서 가는 흐름은 지켜주는 것이 맞다. 그랬을 때 짧게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고 추가 상승을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직까지도 안 깨지고 있는 저점이고, 그래서 75494 바로 요 자리 저점이 되겠습니다. 최신 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상승을 보는 관점이 조금 짧게 손절을 잡는다면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 저는 깨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여유있게 손절을 잡아도 74416 여기가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강하게 또 밀어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 갱신까지 한 자리이기 때문에 74416은 깨면 안 된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쭉 이런 식으로 밀리고,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 깨면 안 된다. 여기 저점 71.4K 있거든요. 여기 깨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이거를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손절을 잡고 이제 상방을 보더라도 손익비가 줘야 되고 어느 정도의 손절이 나오더라도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가격적으로도 많이 올라온 지점이고 물론 계속적으로 고가 갱신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손절은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잡고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분위기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려 쳐주는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80K를 보는, 빠르면 그 정도 뭐 상승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X링크가 최근에 574원에서 1600원까지 굉장히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줬고, 사실 이 UX링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거는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눌릴 때도 이런 식으로 바로 올린 거를 다 빼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좀 빼면서 나름 가격적인 유지를 좀 잘 해주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넘어서 2차 상승 빔까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는 조금 완전히 음봉이 뜨면서 윗꼬리를 세게 박으면서 이런 거 이제 추세적으로 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UX링크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고 10월 28일에 이런 자리에서 짚어드렸죠. 그리고 11월 3일에도 반등 후에 고점 갱신하는지 보겠다 UX링크 말씀을 드렸고, 여기였죠. 11월 3일 음봉 뜨는 날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외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차트의 형태를 봤을 때 여전히 이 업비트의 신규 상장한 그런 코인들이 충분한 눌림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또 드리프트라는 코인이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코인도 시총이 아직 3천억대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는 잡코인 특성대로 쭉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밀리게 되면은 전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렇게 생겼거든요. 뭐 그렇게 심하게 오른 건 아닙니다. 업비트 상장하면서 600원에서 1200원대로 좀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의 시가총액은 한 1500억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1500억대에서 횡보하던 잡코인이 업비트 상장하면서 지금 시총 3000억대까지 한번 올려놨는데, 요런 거는 한번 요런 식으로 골파기 쭉 여기도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빠지고 나가지고 옆으로 빼다가 이제 업비트에 상장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상장된 거래소가 많지 않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업비트가 물론 오늘 거래를 시작을 함으로써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거래소에 조금 상장을 해갈 그런 가능성도 있는 잡코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업비트에서 조금 나름 선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상장을 했다라는 측면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눌려주게 되면은 1000원부터는 매수를 좀 받아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이 1000원 정도가 지금 하나의 지지 라인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 조금 받아보고 추가로 하락이 내려오면은 600원까지는 한번 분할로 받아볼 만은 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펌핑 이런 식으로 나오면 털고 나오는 식의 전략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드리프트도 조금 이제 주시를 앞으로 조금 해볼 만하다. 1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조금 매수를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체인 바운티, 센티넬 프로토콜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리브랜딩을 해서 체인 바운티라는 코인으로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름 바꾸고 나서 뭔가 액션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당장 오늘의 흐름 자체는 조금 안 좋은, 이렇게 이제 내려박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규 상장한 게 아니라 센티넬이 대표적인 좀 잡코인이었거든요. 센티넬이 이름을 바꿨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피터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 이번에 넘겨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가격 1537원인데 1700원 한번 넘겨주는 흐름 기대할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쌍고 찍고 빠진다고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쌍고를 한번 찍어주는 그림을 좀 노려볼만 하고, 이미 직전 고점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진입을 한다 해도 손절은 조금 짧게 쥐고 가야 되겠다. 진입을 한다면 1468 정도는 손절을 잡고 한번 고점 갱신하는 것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월요일 이번 주 영상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강조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아직까지도 좋은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3만원 여기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뭐 그동안에 이제 워낙 또 많이 떨어졌었고 비트 올라갈 때도 전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그걸 또 한 번에 좀 따라잡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칠 때는 좀 한 번에 올려치는 흐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500만원까지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480만원 정도까지도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383만원만 지켜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관점으로 조금 볼만하지 않나. 일단은 440만원 정도까지도 조금 한번 홀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주면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코인들 중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주봉상으로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위로 이렇게 올려쳐주는, 여기처럼 올려쳐주는 움직임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세를 좀 잘 보여주면서 또다시 신고가 갱신까지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좀 살아있고,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잡아야 된다. 수위도 3031원은 깨면 안 되겠다. 여기가 깨지면 이런 식으로 다시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 관점으로 3600원까지 볼 수 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3500에서 3600까지 좀 더 오버슈팅 나오면 4000원 찍고 이런 식으로 추세 끝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 왜냐하면 신고가를 넘겨줬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신고가라는 거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고, 그 위로는 세력들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올려치면서 개미를 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온갖 좋은 뉴스들을 여기서 터트리면서 개미한테 물량 다 넘기고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펌핑 막바지 구간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신고가 랠리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는 구간이지만 손절을 확실하게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피스 네트워크도 강조 많이 드렸었죠. 근데 이제 피스도 전고점 이렇게 넘겨줬고, 마찬가지 피스도 이제는 여기 이제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온 지점이기 때문에 560원 정도는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워낙에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방향을 조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640에서 680짜리까지는 목표로 한번 조금 볼만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60은 손절을 잡고 봐야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한번 상승 사이클을 주고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안 빠지고 일직선을 빼면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이전에 횡보하던 구간을 좀 뚫어내고 있고, 주봉도 상당히 강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쭉 24,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체인링크,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리고 인젝티브 같은 것도 반등이 세게 나왔죠. 이런 것도 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업비트 신규 상장하고 나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코인이 반등을 세게 주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코인들 중에 지금 블라스트가 아직까지 잠잠하거든요. 상장하고 나가지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는데 이제는 이런 블라스트 같은 코인도 우리가 이제 최저점을 또 갱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이제 9.92, 9.93 정도 손절을 잡고 인젝티브와 같은 그 정도의 반등을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한 14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노려볼만 하거든요. 직전에 나왔던 이런 이제 반등 폭을 대입해 봤을 때 그 정도는 노려볼만 하다. 현재 11원인데 9.93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 한번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빅트겟에 있는 니로입니다. 이 니로도 밈코인이죠. 이제 도지코인의 주 모델이었던 그 강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주인이 새롭게 입양을 한 강아지, 이름이 바로 니로입니다. 마스코트도 굉장히 귀엽고요. 근데 이제 니로도 이런 식으로 차트가 쭉 전반적으로 내려와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 돌리고 다시 한번 이런 이제 고점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려주게 되면 0.15, 0.2 정도까지 볼 수 있고, 그 위로는 좀 소액으로 홀딩을 하고 있다 보면 또 언젠가 업비트에 또 상장을 할 수 있는 뭐 또 그런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가격대는 어차피 여기 저점 0.0545 손절을 잡는다라고 쳤을 때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니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알트들도 이제 하나씩 이제 올라가는 게 있고 신규 상장도 많이 활발히 해놨고 그 신규 상장하고 나서 충분히 많이 떨어졌던 코인들이 반등도 세게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업비트에 상장을 하고 나서 제대로 좀 펌핑을 못 준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좀 돌아가면서 펌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내용들을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 많이 움직임이 없었던 이더리움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청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 폴리곤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름 바꿨죠. 폴리곤에서 폴리곤 에코시스템으로 바꿨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떡상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더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신저가까지 또 갱신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신저가를 갱신을 한 상황에서 이더리움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얘가 과연 못 올라가고 100일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폴리곤 에코시스템도 이 저점 399원입니다. 399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해도 위로 쏘면은 100% 정도 반등은 노려볼만 하거든요. 1000원에서 한 12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안전하겠고, 사실상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을 399원을 잡고 위로 1000원에서 1200원을 본다? 이거는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매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사실 이제 직전에도 반등이 있었죠. 반등이 이제 저점 충분히 갱신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반등 준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 이제 위아래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면서 밑에서 상당한 거래량이 터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타체인도 결국에는 이번에 1000원 자리를 계속 지금 뚫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750원에서 좀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타도 한번 시세를 주면 14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 750은 손절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사실 주봉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이 떨어져서 한번 시세를 줄 때 강하게 줄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올려주고 오버슈팅 나오면 뭐 1700원까지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와주려면 비트코인이 오늘 밤에도 크게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 고점 갱신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주말에도 무너뜨리지 않고 이제 다음 주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충분히 이제 알트들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일봉 보시면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죠. 뭐 테슬라, 엔비디아 전부 다 이제 점핑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런 게 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우러져서 조금 이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나스닥도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또 꽉 찬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때와 같이 하나의 또 새로운 페이지, 상승 페이지를 구성하는 첫 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겠지만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중반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후반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올려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11에서 12월까지도 좀 강세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은 흐름 자체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다, 이런 측면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도 주봉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이 고점에서 뜬다든지 여기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때는 이제 비트도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봉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어제도 이제 1.5%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월도 12월에 금리 인하 배제 안 한다. 그러니까 12월에도 한 번 더 금리를 25bp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26년 5월까지고 사실 트럼프도 파월에 대해서는 뭐 해임을 한다든지 그럴 권한은 조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파월
파월이 가지고 있는 이 기조, 금리 인하 기조겠죠.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약간 이제 안정을 불어넣어줬다, 안정감을 불어넣어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어제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도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안 빠지고 다시 추세를 좀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카톡방에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여기 손절 잡고 롱, 오늘은 여기 손절 잡고 롱 볼만하다 그랬을 때 78K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절대 위험한 자리, 위험한 구간,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입을 할 때도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손절을 잡고 위로 쏜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이런 빔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떨어지면 또 크게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뭐 이제 무리한 매매, 금액을 크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절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리스크는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물타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물을 타다 보면요,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더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짧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근데 이제 알트들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라든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뭔가 이제 불장의 초입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청신호거든요. 지금까지 뭐 비트 올라가는데도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이제 불장을 열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했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트럼프가 되는 거였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해했거든요. 해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들이 이제 시장에 있었으니까 해리스가 되고 나면 한번 빅쇼트가 크게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빅쇼트 떨구고 나서 그때부터 다시 매집을 해서 올리는 그림을 세력들도 그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시장의 거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고, 오히려 역으로 빠르게 지금 시장을 선점해서 미리 들어가지 않으면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들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흐름 안에서 안전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 초반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열렸다. 이제 미국이 전략적 준비자로서 비트코인을 이제 비축할 것이다라는 이 방향성 자체가 이제 공식화될 경우에는 말도 못할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제 롱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관점으로 매매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트겟에서 스웰 런치풀 11월 7일 오후 7시부터 11월 14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런치풀 이벤트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스웰 비트겟에도 이제 선물 마켓에 새롭게 상장을 했는데, 차트적으로는 지금 진입하면 요 자리 0.0428 정도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단기적으로는 유의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되면 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0.35 정도에서 받아서 반등 한번 노려보는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접근은 할 수가 있고, 런치풀 같은 경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에어드랍도 나중에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트 들어가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BGB를 통해서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US 테더로도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소액 정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새롭게 당선이 되고 그만큼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시장에는 지금부터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거라,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최대한 안정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